자, 지금부터는 이제 확률과 통계에 대한 총평과 분석 그리고 전체 문항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수학능력 시험에서 공통 과목의 어떤 10번부터 15번 라인이 두텁게 형성이 되면서 과연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의 어떤 그 진로 변경을 언제 갖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확률 통계 친구들은 좀 10번, 11번, 12번이 좀 힘들게 느끼자마자 바로 아마 23번으로 오신 분도 꽤나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확률 통계 문제들은 좀 확률 통계 친구들을 배려한 좀 쉬운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느끼지만 또 이게 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좀 구석탱이에 있는 걸 좀 내긴 했거든요. 기존의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좀 구석에 있는 것들을 이제 묻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시험은 처음 보는데, 여러분 그 문제 어디를 봐도 표준정규 분포표가 없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Z로 되어 있는 표준정규 분포표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시험은 저는 수능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가 정규분포 그러면 이제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걔가 나오지 않은 약간 황당한 그런 시험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 문제가 3문제나 출제가 되어지면서, 그쵸? 24번에 이항분포 나오셨죠? 그 다음에 27번에 실내 구간 나오셨죠? 29번에 연속확률 밀도 함수, 요거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통계 파트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확률 같은 경우는 이제 30번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에다가 조건부 확률을 덮어 씌운 문항이 의외로 30번에 배치가 되어지면서, 확률 같은 경우는 26번, 그쵸? 26번에 이제 한 문제가 더 들어가는, 총 이제 확률 문제가 2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갔다. 즉 30번이 확률이 되어지면서 확률이 2문제가 되었고, 역시나 2학년님 문제는 늘 나오던 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도 그냥 그대로 나왔고,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뭐 원순열이라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같은 이런 복합형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무래도 워낙 많은 봉투 모의고사라 막판에 파이널에서 굉장히 많은 대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30번의 중복조합 경우의 수 묻는 문제를 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 묻는 문제가 그나마 나온 게 28번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식인데다가 보기가 약간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딱 정확하게 128을 못 맞추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값을 타다 보면은 충분히 뭐 1번을 찍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 다만 이제 번호 배분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학생들은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23번에 4번 볼까요? 23번에 4번, 그 다음에 24번에 4번, 4번이 연타로 2개 나오고, 25번에 1번, 26번에 3번, 27번에 2번이 되어지면서 이제 남은 번호가 이제 5번이 남아요. 5번이 남으니까 이제 28번에 5번으로 쓱 가는 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수능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28번이 정답이 5번이 아니고 1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어떤 문항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번호 배분 하나 꼬아 놓으면은 또 이제 많이 또 떨어지기도 해요, 전체적인 평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화롭게 여러 번 생각해서 문제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라리 28번을 풀었다면 정확히 딱 128번, 1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떨어지진 않더라도 근처에 나온 값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9번이나 30번 같은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얘기가 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gx를 구해야겠다, 넘겨가지고 대칭을 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넓이가 1이다를 통해서 K를 구해야겠다라는 이발상만 하면 나머지 그냥 계산이 되어지는 부분이었으니까 어렵진 않았을 건데 결국은 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못 푸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30번에 우리가 경우의 수가 막 케이스가 3개, 4개 나눠가지고 겹치는 걸 뭐 도려내니 안 내니 이렇게 해서 어렵게 가져가는 것보다야 확실하게 조건부 확률에다가 독립식 확률로 나와주면요. 솔직히 공부가 좀 되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공부가 양이 이제 두텁지 못하고 얇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30번이 이렇게 쉽게 나오더라도 어렵게 느끼는 건 매한가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승자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를 요령 피우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두텁게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공통 과목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확률 통계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문제를 푸신 분들 결국 그분들이 승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평가원에서도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최소화시킨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나왔는데요. 실제로도 보면 확률과 통계와 기하와 미적분 사이에 현재 나와 있는 예상되어지는 가채점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기존의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가 이제 확실하게 딱 쉽고 미적분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기하 이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미적분이 원래 좀 쉬웠거든요. 물론 이제 2930은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분들 입장에서야 2930이 까다롭고 쉽던 상관없이 늘 이제 어려움에 빠지시는 분들인지라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고 의외로 기하라고 하는 과목이 복병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서 기하와 미적의 어떤 차이가 별로 없어졌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이 과목도 사실상 좀 사이드에 내면서 문항 자체의 어떤 난이도는 좀 쉽게 나왔지만 결국 느끼는 체감도 공통 과목에서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공부가 두텁지 못한 학생들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 게다가 객관식 번호 배분의 실패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어지면서 결국 이제 좀 유불리가 조금은 좀 최소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원이 기조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했던 원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혹은 이제 정규 분포 묻는 거 X바에 대한 확률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안 나오면서 조금 당황했을 법도 하다 그런 말씀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23번부터 해서 천천히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3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항식의 전개식이다 그러면은 네 시그마 r 이꼴 0부터 7까지 7 컨비네이션 r에 네 2의 7 마이너스 r 저는 앞에를 기준으로 할게요. x의 r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따라서 r이 5일 때를 구하시면 정답이겠네요. 그러니까 7 컨비네이션 5에다가 네 2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죠. 여기 있는 얘가 7 컨비네이션 2가 되시고 21이 되어지기 때문에 21 곱하기 4 하셔가지고 정답은 84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24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자 밸런스 2의 x라고 하는 거는 4배의 밸런스 x 요렇게 되실 거고 얘가 40이다 그랬으니까 네, 밸런스 x다라고 하는 건 10이 되실 거고 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npq잖아요. npq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양변에 9 곱하시면 90은 2n이 되시는 거니까 n은 얼마가 되신다? 네, 45가 정답 되시겠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25번입니다. 자 중복조합 묻는 문항 나오셨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다 그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절대값의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5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9 빼기 4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2고 b가 3인 거 하나 혹은 a가 3이고
B가 2인 거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그 외 나머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A가 2고 B가 3이다라고 하면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얘가 합해서 5가 될 테니까 7 요렇게 되실 거고, 이때 C, D, E가 이제 자연수다 그랬기 때문에 3H 7이 아니라 빼기 3을 하셔가지고 3H4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얼마냐면 15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15가 되시겠죠. 따라서 15 더하기 15 하시면 정답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6번입니다. 대표적인 6건의 문항이 나오셨죠.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3장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장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거나 혹은 7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 말은 뭐 하시면 되겠어요? 전체 확률 1에서 뭐 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작은 수가 5가 되거나 혹은 가장 작은 수가 6이 되는 걸 빼주면 되죠. 가장 작은 수가 5가 되거나 가장 작은 수가 6이 되어지는 요 2가지 케이스만 탁 도려내주면 정답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전체는 어떻게든 10개 중에 3개를 뽑는 10 컨비네이션 3이 되실 거고, 가장 작은 게 5가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 뽑았으니까 나머지는 6, 7, 8, 9, 10 중에서 2개를 뽑으시면 되죠.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10개 중에 3개를 뽑게 되어지는 건데 가장 작은 수가 6이 된다라는 말은 7, 8, 9, 10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요게 1 마이너스 요게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120분의 10 되시고요. 120분의 10 이렇게 되실 거고, 한 번 더 뺄 건데 요게 얼마냐면은 120분의 4 컨비네이션이니까 6 요렇게 되시겠네요. 계산하시면 15분의 13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6건의 확률이 되신다. 평범하게 이제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7번으로 오셨습니다. 실내 구간이 이제 워낙 안 나와서 나오겠다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보시면은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거리, 요게 이제 뭐가 되신다? 확률 변수 X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평균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총 2번의 임의 추출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00대를 임의 추출하고요. 두 번째는 400대를 임의 추출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뽑은 표본 평균 가지고 하나의 구간을 만드는 거다. 기억나시죠? 한 번 뽑은 표본 평균 가지고 구간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한 번 뽑은 그 100대를 가지고는요 95%의 실내 구간을 만들고요, 400대를 뽑을 때는 99%의 실내 구간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실내 구간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첫 번째, 100대를 가지고 한번 추출한 실내 구간은 뭐가 되냐면, 한 번 뽑은 표본 평균 가지고 얼마큼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실내도 알파,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확인하시고요. 1.96이었습니다.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10분의 시그마가 되실 거고, x1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요게 첫 번째 이제 실내 구간이 되시겠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시고 A가 되시고 여기 있는 얘가 이제 B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00대를 추출한 실내 구간 한번 뽑아 보시면요. 한 번 뽑은 표본 평균이 X2바가 되시고 한 번 더 체크할게요. 99% 실내 구간은 2.58이에요.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400. 루트 400이 20이잖아요. 2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실 거고 X2바 더하기 2.58 곱하기 2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요때 이제 얘가 뭐가 되시는 거냐면은 C가 되시고 여기 있는 얘가 D가 되신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X1바 빼기 X2바가 1.34고 A랑 C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써먹어 주셔야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이 A랑 B랑 같다. 이렇게 한번 써먹어 보시고 여기 있는 X1바 빼기 X2바라는 요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거 넘길게요. 넘기면 이제 X1바 마이너스 X2바 요렇게 되시고 요거 요렇게 넘어올게요. 넘어오면은 자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2.58 곱하기 20분의 시그마 요렇게 되시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X1바 빼기 X2바가 1.34니까 요게 얼마라고요? 네, 1.34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자, 양변에 일단 100 곱하시면요. 100 곱하시면 134가 되시고 여기는 이제 196에 10분의 시그마가 되시고 258에 20분의 시그마가 되세요. 그 다음에 양변에 20을 딱 곱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되시냐면 여기가 2680이 되고요. 2680 요렇게 되시고 여기 있는 여기 곱하기 2를 하셔야겠죠. 곱하기 2 마저 해주시면 392예요. 얘가 392가 되시고 거기서 258을 빼게 되시면 134 시그마가 되세요. 따라서 여기는 이 시그마가 얼마라는 사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냐면 얘가 20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이제 m의 20의 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제 시그마가 이제 20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20 요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보고 뭐 구하라 그랬냐면 B-A 구하라 그랬거든요. 결국 B-A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95%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요렇게 되시는 거니까 여기서 요거를 뺄게요. 빼버리면은 그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2배의 실내도 알파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하시면 정답이겠네요. 맞습니까? 네, 정답은 얼마가 되신다? 7.84 정답 되시겠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계산만 착착착 진행해 주시면 뭐 큰 어려움이 없는 네,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가 또 등장을 했는데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충분히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 x, y가 다음과 같이 함수를 이룬대요. fx라고 하는 그것은 함수값은 루트 x보다는 늘 크거나 같다. 이게 뭔 소리냐면 대충 한번 값만 한번 잡아볼게요. 얘가 1, 2, 3, 4, 5 이렇게 있고 y라고 하는 게 1, 2, 3, 4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모든 어떤 그 정역에 대한 함수값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루트 x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한마디로 루트 1은 1이니까 1은 1, 2, 3, 4를 다 갈 수 있어요. 2라고 하는 건 루트 2가 1.414니까
1은 갈 수 없고 2는 2, 3, 4를 갈 수 있어요. 3 같은 경우는 루트 3은 1.73이니까 역시나 2, 3, 4를 갈 수 있고요. 4의 경우에는 루트 4가 2니까 역시나 2, 3, 4를 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5 같은 경우는 루트 5가 2점 얼마가 되시는 거니까 3, 4를 갈 수 있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시면 1이라고 하는 건 1, 2, 3, 4 다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3, 4라고 하는 거는 2, 3, 4만 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5라고 하는 거는 3, 4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이다 그랬어요. 어차피 전체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케이스 몇 가지 있다? 4 컨비네이션 3이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으시겠죠.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치역이 1, 2, 3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치역이 1, 2, 3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잘 세주셔야 돼요. 자, x가 1, 2, 3, 4, 5가 되시고, 자, y가 이제 1, 2, 3이에요. 네. 자, 무조건 이제 치역은 이제 1, 2, 3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가만히 보세요. 어차피 치역이 1, 2, 3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1, 2, 3은 무조건 다 최소 하나씩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이라고 하는 거는 1, 2, 3을 갈 수 있고 2, 3, 4라고 하는 건 2, 3을 갈 수 있고 5라고 하는 건 3밖에 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5는 3밖에 못 가고요. 1이라고 하는 건 1, 2, 3을 갈 수 있으나 만약에 1이 1로 가지 않으면 2, 3, 4 중에서는 1로 갈 방법이 없죠. 맞습니까? 1이 1로 가줘야 나머지 2, 3, 4가 자유롭게 2, 3을 가게 되어지면서 1을 딱 채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 자, 2, 3, 4가 이제 2, 3으로 가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몇 가지? 2, 3, 두 가지. 얘도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몇 가지? 두 가지니까 2의 세제곱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얘가 2, 3, 4가 2, 3으로 막 자유롭게 가게 될 텐데 그 중에서 2, 3, 4가 모두 2로 가는 경우는 괜찮아요. 모두 2로 가는 경우는 어차피 치역이 1, 2, 3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냐면 만약에 2, 3, 4가 모두 다 행여나 3으로 가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해버리면은 2라고 하는 건 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치역이 1, 2, 3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가 1 이렇게 빼주셔야 정답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치역이 1, 2, 3인 거 몇 가지? 네, 7가지가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총 4번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치역이 1, 2, 4인 거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봅니다. x가 1, 2, 3, 4, 5 되시고요. y가 1, 2, 4예요. 마찬가지 컨셉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이 아닌 이상 1로 갈 방법은 없고요. 5 같은 경우는 3, 4인데 4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 3, 4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2, 4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똑같네요. 두 가지니까 역시나 2의 세제곱이 되실 거고 몽땅 다 4로 가는 케이스를 빼주면 되죠. 근데 몽땅 다 4로 가는 케이스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 상황이 되시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몇 가지가 되신다? 7가지가 되어지신다라는 거죠. 좀 뭔가 살짝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답이 100을 넘어야 되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4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건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갈수록 한꺼번에 개수가 확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자, 치역이 1, 3, 4 요경해 볼게요. 치역이 1, 3, 4다 그러면요.
x가 역시나 1, 2, 3, 4, 5 되시고요. y가 1, 3, 4예요. 마찬가지로 뭐 어차피 1이 1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5의 경우에는 3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해요. 2 같은 경우도 3, 4 다 가능하네요. 아하! 이 경우는 여기 있는 2, 3, 4, 5가 3, 4로 몽땅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신다. 따라서 얘가 두 가지니까 일단 2의 4제곱이 되는 건 사실이고,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를 도려내야겠습니까? 몽땅 다 3으로 가는 경우를 하나 도려내셔야 될 것 같고, 몽땅 다 4로 가는 경우도 하나를 도려내 주셔야 완벽하게 치역이 1, 3, 4가 되어지시겠죠. 따라서 총 2개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요 케이스 몇 개냐면 14가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상하죠. 이걸 지금 결국 마지막에서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 치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2, 3, 4가 되어지는 그 케이스에서 폭발적으로 개수가 100개를 넘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볼게요. 자, 치역이 2, 3, 4예요. 자, 치역이 2, 3, 4인 경우를 확인해 보실 건데, 자, 보세요. 자, x가 역시나 1, 2, 3, 4, 5가 되실 거고요. y가 역시나 2, 3, 4예요. 자, 지금 보시면 1 같은 경우도 2, 3, 4 다 가능하고요. 2도 2, 3, 4, 3도 2, 3, 4, 4도 2, 3, 4인데 5만 어때요? 5만. 여기 있는 이 5만 3 또는 4로 갈 수 있죠. 이 5가 3 또는 4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역시나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F의 5가 3인 조건이 있을 것이고 F의 5가 4인 조건이 있으시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F의 5가 3으로 갔다고 치고 나머지를 계산하시면 되고, F의 5가 4라고 하는 걸 치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상 어때요? 이거나 뭐 같은 경우의 수라는 건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고, 이것만 구한다면 곱하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1, 2, 3, 4가 2, 3, 4로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쵸? 1, 2, 3, 4가 2, 3, 4로 갈 수 있는 구조예요. 따라서 얘가 몇 가지냐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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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얘가 3의 일단 4제곱으로 출발을 해요. 좀 뭔가 좀 든든하죠. 개수가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 뭐 하시면 되냐면은 치역이 1개짜리를 빼내고 치역이 2개짜리를 빼내면 돼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첫 번째, 치역이 1개짜리다라는 말은 전체가 다 2로 가는 거 빼주시면 되고요. 전체가 3으로 가는 것도 빼주면 되죠. 전체가 4로 가주는 것도 빼주면 돼요. 요게 이제 치역이 1개짜리. 맞아요? 치역이 1개짜리인 걸 빼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치역이 2개짜리를 빼주셔야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이미 5가 3으로 간 상태예요. 3으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치역이 2개가 돼주시려면은 치역이 2, 3이 되거나 혹은 치역이 3, 4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치역이 2개짜리를 뺄 건데, 자, 치역이 2개짜리 그걸 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만약에 치역이 2, 3이다 라고 해보세요. 치역이 2, 3이다. 그럼 여기는 1, 2, 3, 4가 2, 3으로 간다라고 치면은 2가지니까 2의 4제곱. 그쵸? 그 중에서 몽땅 다 2로 가는 거 빼주시고 몽땅 다 3으로 가는 걸 빼주시면 또 빼기 2니까 몇 개? 14개죠. 그러니까 14개를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14개를 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하시면 되냐면 역시나 3, 4인 경우를 빼주시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죠.
두 가지니까 2의 4제곱에서 3, 4니까 몽땅 다 3으로 가는 거, 몽땅 다 4로 가는 거. 두 개 빼주는 상황이니까 역시나 14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네, 요 정답이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은 요게 81이 되시고요. 요게 15, 30, 51, 50이네요. 딱 요게 지금 몇 가지다. 요게 50가지가 되어지십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딱 해보시면 얘도 딱 50개가 돼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차피 이 3이 4로 그냥 바뀌어진 거니까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뭐 두 개짜리 뺄 때는 2, 4냐 3, 4냐 이렇게 되시겠죠. 네, 그래서 50가지, 50가지, 14가지, 그다음에 7가지, 7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 요게 이제 14가 되시죠. 14 더하기 14 하면 28이니까 128이 네, 정답 되어지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고요. 그냥 이제 차분하게 우리가 뭐 늘 해왔던 기출문제 스타일 그대로 함수의 개수를 잘 세기만 하면 막힘없이 문제가 풀렸을 법한 네,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으로 오셨습니다. 앞서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연속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나왔어요. 그 정확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이제 풀리는 문제인데 접근을 어떻게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결국 접근이 안 된다는 말은 확률 밀도 함수 뭔지 잘 모르신다는 얘기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f 더하기 gx가 k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 말은 g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f의 x에다가 k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마이너스 fx가 뭐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대칭한 거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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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지금 마이너스 fx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준 거라고요? k만큼 들어 올린 거예요. k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원래 사실상 여기가 뭐였죠? 원래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어지는 건데 k만큼 들어 올린 거니까 여기가 이제 k가 되어지시고 여기가 이제 여기다 k를 더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다시 보시면은 요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상황상 얘가 그림이 이렇습니다. 요렇게 내려오시고 요렇게 내려오시고 요렇게 다시 위로 요렇게 올라오는 요 형태가 이제 gx가 되시는 건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지금 k가 되시고 여기가 지금 어디가 되신다? 네, k-4분의 1이 되어지신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네, 3이 되시고 여기가 5가 되시고 여기가 6이 되어지시는 요 상태가 이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 전체 넓이가 전체 확률의 1 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넓이를 쭉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넓이 구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요 넓이 구하시면은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러니까 2k-4분의 1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니까 이제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넓이 구하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 구하시면 가로가 2가 되시고 세로가 k 빼기 4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요 넓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쪽 넓이. 여기도 사다리꼴 넓이가 되시는 건데 요거 하시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마찬가지로 요거 둘이 더하는 거죠. 네, 2k-4분의 1이 되시는 거고 높이는 1 나누기 2 요렇게요. 요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전체 확률
1이다로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3K 요거는 마이너스 8분의 3 2K 빼기 2분의 1 약분하시면 K 마이너스 8분의 1 요게 1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합니다. 6K가 되실 거고요. 통분할까요? 8분의 3 4 1 8분의 8이네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탁 정확히 1 되시고 얘가 는 1이에요. 아, K가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3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끝난 거죠. K가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3분의 1이 되시는 거고 3분의 1 빼기 4분의 1인 거니까 요 계산하시면은 12분의 1 이렇게 되시나요? 네, 여기가 지금 12분의 1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되시는 거고 지금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K에 3분의 1을 넣게 되면은 자,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가 되실 거고 1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5가 되시겠네요. 한마디로 Y가 2부터 5까지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했으니 결국 뭐 하시면 되겠어요? 2라고 하는 건 여기 2로부터 5까지 여기 있는 이 붉은색 부분의 넓이를 쭉 구하시면 정답입니다. 근데 뭐 이미 이쪽 노란색 부분 넓이 나오죠. 이게 노란색 부분 넓이였잖아요. 요게 지금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K 대신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붉은색 부분에다가 노란색 부분 더할 건데 이 노란색 부분은 이미 요게 정답이잖아요. 여기에 K 대신에 3분의 1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시는 거니까 6분의 4 빼기 3 이렇게 되시죠. 맞아요? 그럼 6분의 1이네요. 얘가 지금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여기는 6분의 1이 되시는 거고 결국 이쪽만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자,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요 직선을 한번 구해볼까요? 직선을 구해보시면은 자, Y는 기울기가 얼마죠? 일단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칸 밑으로 몇 칸 왔어요? 요 간격이 얼마죠? 3분의 1에서 12분의 1을 빼는 거죠.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2분의 4니까 거기서 얘를 빼면 12분의 3이죠. 그 말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을 요렇게 해주시고 어디를 지나야 돼요? 0,3분의 1을 지나죠. 요렇게 하시면 되죠. 따라서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12분의 1의 x 더하기 3분의 1 요렇게 되세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주면 된다? 2를 넣어주면 되죠. 2를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6분의 1, 6분의 2니까 여기 얼마가 되신다? 6분의 1이 되신다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이게 6분의 1이에요. 여기가. 따라서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그쵸?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요게 이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높이는 1이 되시고 나누기 2니까 요 2분의 1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맞아요? 네. 요렇게 마저 계산하시면 정답입니다.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답은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은 24분의 7 이렇게 되십니다. 24분의 7 이렇게 되시면서 P분의 Q라고 했죠. 따라서 P 더하기 Q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31이 네, 정답 되시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쪼록 그냥 뭔가 이제 연속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넓이가 1이다라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건데 이게 워낙 기초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사이드 메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가 이제 못 푸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공부가 조금만 두터운 학생들은 좀 손쉽게 풀었을 것이다. 저는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30번에 오셨습니다. 약간 좀 의외로 독립시행의 확률에다가 조건부 확률이 섞여서 30번에 나오긴 했는데요. 오히려 이게 좀 땡큐죠. 30번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건 더 이제 땡큐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만 하지 않으면 문제 푸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이 상황이 펼쳐지면은 더 감사한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10개 이상, 그러니까 뭐 100개인지 2000개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면, 자, 5 이상이 나오는 상황을 제가 한번 A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바구니에 있는 흰 공 2개를 빈 주머니에 넣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상태죠. 바구니에 흰 공이 막 미친 듯이 많아요. 흰 공이 미친 듯이 많은데 주사위가 5 이상이면은, 주사위가 이제 5보다 크게 되어지면은 그 빈 주머니로 몇 개를 꺼내오라고요? 2개가 딱 들어오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주사위의 눈의 수가 4 이하면 이걸 뭐라 할까요? B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검은 공도 역시나, 검은 공도 미친 듯이 많은데, 검은 공도 지금 최소 10개 이상이다 그랬으니까 미친 듯이 많아요. 그런데 4 이하가 되어지시면 딱 주머니에 몇 개를 넣는 거냐면 하나씩 딱 넣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총 몇 번 반복한다고요? 5번 반복한다 되어 있으니까 독립시행 상황이 되시는 거고요. 그때 주머니에 들어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AN, BN이라고 하면 A5 더하기 B5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랬죠? 뭐뭐 할 때,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 중에서 뭐 하시라고요? 어떤 K가 1, 2, 3, 4, 5 중에서 A 서브 K와 B 서브 K가 같아지는 그 순간이 존재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할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라가 되는 거니까 결국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결국 뭐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전체분의 부분이 오시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구하셔야겠어요? 이 전체가 되어지는 요 상황부터 먼저 한번 구해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독립시행 확률 같은 거 나올 때 가장 먼저 체크할 건 뭐라 그랬습니까? 횟수라 그랬어요. 횟수. 한마디로 A가 나오는 그 횟수가 만약에 X번이다 라고 한다면, X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체 내가 5번 시도했으니까 B가 나오는 횟수는 몇 번이 되신다? 네, 5-X번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총 5번을 하고 나서 이 곳에는 몇 개나 되는 거죠? 총 2X개만큼 있는 거죠. 한 번에 X 나올 때마다 2개씩 첨가하는 건데 X번 일어났으니까 2X가 되시는 거고, 이때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한 번 나올 때마다 하나씩 첨가하게 되어지는 건데 5-X 이렇게 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5번 하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흰 공의 개수, 바로 얘가 A의 5가 되시는 거고, 이게 바로 뭐가 되신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되시는 거니까 B5 이렇게 되시는 거죠. 따라서 A5 더하기 B5다라고 하는 건 얘네 둘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더하면 얘가 X 더하기 5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X 더하기 5가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시는 거니까 이 분모에 뭐가 와야 돼요? 이 분모에 이제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x가 5일 때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확률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5번 중에 2번 일어나면 되는 거고 5 이상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4 이하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가 되어지시는 거니까 3분의 1이 몇 번? 2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번 이렇게. 얘는 5 컴비네이션 3에 3분의 1이 3번, 3분의 2가 2번. 얘는 5C4에 3분의 1이 4번, 3분의 2가 1번. 마지막으로 5 컴비네이션 5에다가 3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물론 요걸 이제 그냥 그대로 계산해도 괜찮지만은 요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얘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5제곱이라는 그 이항정리식에서 뭐만 빼준 거예요? 그냥 전체 확률 1에서 한 번도 안 나온 거, 한 번도 안 나온 거를 빼시면 되고 한 번 나온 걸 빼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매한가지다. 이걸 계산하던 이걸 하던 뭐 큰 차이는 없다. 어차피 분자분모 계산이기 때문에 막판에 전부 다 3의 5제곱을 다 약분을 한다고 치면은 위에 줄도 뭐 상관없고요. 밑에 줄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제가 볼 때는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로 하나 큰 차이는 없으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죠. 그 중에서 뭐 하는 상황? A 서브 K와 B 서브 K가 같아지는 상황이 존재할 확률을 구하라. 자, 요 상황이 지금 5 이상이 되어지는 상황이 A가 되시고 4 이하가 되는 상황이 B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이 전체 중에서 부분이 위로 올라갈 건데 절대로 이 중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쵸? 스트레이트로 5번 연속 5 이상이 나오는데 무슨 수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아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A가 4번 나오고 B가 1번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A가 4번 나오고 B가 1번 나온다고 봤을 때 보세요. A 1번, B 1번 되는 순간 A에 일단 흰공 2개 되죠. B가 오면은 검공 하나 되죠. 절대로 같은 개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할지언정 결단코 여기 있는 흰공의 개수와 검공 개수가 같아지는 상황은 올 수가 없는 거다. 결국 4하고 5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누가 올라가야 되는 거냐면 2가 올라가거나 3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작정 여기 있는 이것들을 위로 올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지금 뭘 구하라 그랬죠? AK와 BK가 같아지는 순간을 구하라 그랬어요. 순간을 구하라 그랬는데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예를 들어 X가 2인 상황이다. 그럼 한마디로 A가 2번 일어나고 B가 3번 일어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A가 2번 일어나고 B가 3번 일어나는 것 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돼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A 나왔죠? 그러면 흰공 2개 채워지는 거예요. 또 A가 나와요. 또 흰공 2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검은 공 연타로 3번 나오면 여기에 검은 공 하나, 둘, 셋 해봤자 절대로 여기 있는 공의 개수랑 여기 있는 공의 개수 같아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B가 3번 연속으로 일어나가지고 검은 공 1, 2, 3, 그 다음에 흰 공 2개 해봤자 절대로 같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그냥 위로 올린다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큰일 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같아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같아지는 상황은 이럴 겁니다. 이럴 겁니다. 뭔가 일단 A가 먼저 한번 일어나고 B 요렇게 한번 끊겨주고, 그래야 얘가 A가 나와줌으로 해서 두 개가 되어지고 B가 연타로 나오는 거니까 두 개 되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어때요? 순간적으로 여기 때 두 개 딱 요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요렇게 돼주고 어차피 X가 2인 상황인 거니까 A, B 요렇게 나오는 상황이 첫 번째 케이스일 거고요. 물론 당연히 뭐는 존재해요. 이 상태에서의 순서 존재하죠. 맞아요? B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오고 또 B 나와도 되죠. 딱 정확히 두 개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B 두 번 먼저 나오고 A 나와도 상관없죠. A 나오고 B 두 번 나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얘 순서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내 순서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B가 나오고 A 나오든 상관없는 상태가 바로 이제 요게 X가 2일 때의 상황이 되신다. 그럼 이 X가 2일 때를 이제 위로 분자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A, B, B가 순차적으로 등장해야 되는 거니까 3 컴비네이션 1 A는 뭐죠?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두 번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B가 한 번씩 나오면 되잖아요. 2 컴비네이션 1에 A가 3분의 1, B가 3분의 2. 요게 이제 바로 첫 번째 X가 2일 때의 상황이다. 됐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왼쪽으로 쓸게요. 좀 공간이 없으니까요. 자,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3 컴비네이션 1에 3분의 1 한 번, 3분의 2가 두 번, 그 다음에 2 컴비네이션 1에 3분의 1이 한 번, 3분의 2가 한 번. 요 상황이 X가 2일 때의 상황이 되신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차례냐면 이제 X가 3일 때를 하셔야 돼요. 3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총 일단 애가 3번 나와야 되죠. 근데 여전히 같아지려면 A, B, B 요거는 필수예요. 그리고 3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A 요렇게 나오시면 되나요? 그쵸? 어차피 개수가 순간적으로 같아지려면은 얘가 2개 나오고 얘가 2번 나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여전히 순서가 존재할 겁니다.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쨌든 간에 총 3번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은 그냥 A, A 상관없게 되시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면 3 컴비네이션 1에 3분의 1이 한 번, 3분의 2가 두 번, 그 다음에 연타로 A, A가 나오면 되잖아요. 뭐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죠. 따라서 3분의 1이 한 번 더 요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시면 그냥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중에 부분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AK와 BK가 같아지는 그 순간을 위로 올려야 되는 거니까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케이스들을 위로 그냥 올려서 독립시행 확률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는 그냥 계산입니다. 자, 뭘로 할까요? 저는 요거보다는 이게 좀 더 간단해 보이네요. 어차피 3분의 3의 5제곱 다 날리고 시작할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3의 5제곱을 다 제거를 할게요. 3이 2개, 3개. 자, 제거. 여기도 3이 2, 4, 5. 제거. 여기도 3이 2, 4, 5. 제거. 다 제거를 하고 출발을 하시면 여기는 뭐가 되시죠? 10에다가 8, 80.
그 다음에 여기는 4가 되시고 또 10이죠. 4 곱하기 10이니까 40.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 2고 여기는 5잖아요. 5 곱하기 2는 10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이 되시고 1이니까 1이네요. 요렇게. 그럼 일단 분모가 131 되시나요? 네. 일단 분자를 보시면은 얘가 4가 되시고 3이 되시니까 3, 4, 12. 요게 2가 되시고 2가 되니까 4. 12 곱하기 4 하면 48. 요렇게 되실 거고 여기 있는 얘가 4가 되시고 3이 되시니까 3, 4, 12. 요렇게 하셔가지고 위에 얘가 60. 요렇게 올라오시면 정답이겠네요. 131분의 60 되어지시면서 P 더하기 Q 구하라 그랬죠? 정답은 얼마다? 191이 정답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예상을 벗어나는 문제긴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땡큐지 않나요? 솔직히 우리가 경우의 수 가지고 케이스 나눠가지고 뭐가 빠졌지? 뭘 내가 더 더했지? 라고 막 신경을 엄청 쓰는 것보다야 이렇게 주는 게 헐편해요. 헐편하기 때문에 30번 치고는 굉장히 좀 수월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도 좀 당황은 했겠지만 의외로 30번 많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 전체 문항 해설을 마쳤는데요. 결국은 네, 두터운 공부가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수능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결코 자만하지 마시고 정형화되게 공부하지 마시고 두텁하게 애살 있게 전공법으로 묵직하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시 또 두 번째 선택 과목인 미적분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